우선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,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드렸던 게 폐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두 번째는 풍력이에요.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원자력 쪽이에요. 안녕하십니까, MTNW 야간 특송 정재훈 전문가입니다. 최근에 시장은 반등이 좀 더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죠.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요.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남아 있습니다. 결국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대의 상단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전히 시장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최근 올라가 있는 그런 폭들이 있기 때문에 313에서 315포인트 자리대, 즉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1선 자리대죠. 그 자리대까지 오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매수를 할 때는 좀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,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 대원제약이었어요.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히 늘어날 부분들이고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매수가에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. 결국은 16,700원짜리 때는 다시 한 번쯤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21선 언저리 이 자리대까지 눌림목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오늘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은 코로나가 집단 면역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변이가 없더라도 일단 7차 유행은 피할 수 없다, 뭐 이런 소식도 나왔었거든요. 그럼 결국은 감기약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 이슈가 한 번쯤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은 여러 가지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첫 번째는 폐배터리 쪽의 사업에 좀 진출을 합니다. 그 부분들이 있고요. 두 번째는 풍력 쪽에도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원자력 쪽에도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상당히 좀 많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,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중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좀 중심에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그 기업이 뭐냐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에요. 우선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,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드렸던 게 폐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폐배터리 쪽에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어요. 그러던 상황에 최근에 좀 기사화가 됐던 부분들이 LNF와 함께 폐배터리 시장에 함께 하기로 그 소식이 좀 나왔었죠. 거기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속도, 진척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거, 그게 첫 번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풍력이에요. IRA 법안이 발의가 되게 된다라면 일단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,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태양광 쪽보다는 풍력 쪽을 조금 더 상향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.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원자력 쪽이에요. 사실 이 폴란드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수주 얘기가 좀 나왔었고, 그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몇 년이 지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요.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폴란드에서만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최근에 사우디 쪽의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을 거예요. 거기에는 비단 건설이라든가 토목 이쪽을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신재생 쪽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,
그 다음에 수소, 원자력 모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기 전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실적이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. 20년도에 적자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21년도에 8,8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고요. 올해는 9,800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1조 1,000억 정도, 즉 10%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대부분의 지금 시장의 기업들은 역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습니다.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성장을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키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국 이제 바닥을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좀 제법 많이 빠졌어요. 작년에 3만 원대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의 주가를 보게 되면 12,000원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. 이 자리대를 다시 훼손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원자력 발전 쪽에 있어서의 이슈, 즉 폴란드 쪽에 있어서의 이슈가 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좀 나오게 된다라면 폴란드와 더불어서 사우디 쪽에 있어서의 이슈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18,000원짜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매수가를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종가가 아니고 진행되는 주가의 흐름들은 15,400원짜리 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일단 매수 포인트를 한 15,000원 정도로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15,000원 부근부터 한 14,000원 정도 때까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18,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걸 손절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면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죠. 12,400원을 손절가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MTNW 야간 특송 정재훈 전문가였습니다.